안녕하세요. MC 노송원입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허리와 목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증의 원인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필수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척추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척추 질환이라 하면 대부분은 이제 허리 통증, 허리와 관련된 질환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허리가 이상하게 2주 이상 계속 심해진다. 또는 이제 허리 통증이 없더라도 다리나 하지 쪽으로 이상한 통증이 생긴다. 또는 이제 엉치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통증을 동반한 어떤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또는 이렇게 걸을 때 통증, 앉아있을 때 통증, 이런 통증을 다 포함해서 사실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꼭 허리 요추 질환을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나 이 엉치 쪽에 통증이 와도 척추 질환을 좀 의심해 봐야 하는군요. 네네네. 네. 통증이 있어도 수술이 두렵거나 또 전신 마취가 부담이라서 미루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한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기존에 어떤 통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약도 먹고 주사 치료도 하고 또는 비수술적 치료로 여러 가지 시술들도 하시고 이제 그런 시술들을 받고 나서도 이제 계속 아파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제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요. 네.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런 이제 현미경 수술이라 그러죠. 이런 절개를 하는 현미경 수술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피부를 절개를 하고 근육 인대를 일부를 조금 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뼈에 구멍을 뚫어서 실질적으로 감압을 시키기도 하고 디스크를 제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신 마취와 더불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령 환자들한테도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내시경 수술로 많이 발전이 돼서요. 이제 절개를 하지 않고 일부 이제 구멍만 2개를 뚫어서 하거나 또는 하나만 뚫어서 하거나 지금은 이제 저 사진은 이제 양방향 내시경이라 그래서 이제 구멍을 2개만 뚫어서 하는 수술이거든요. 저렇게 구멍만 뚫어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근육 인대 절개도 줄어들게 되고 이제 구멍을 뚫는 부위도 적게 되고 그리고 마취도 전신 마취 외에 하반신 마취나 부분 마취를 해서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사실은 많이 생겼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절개 범위도 좁고 부위 마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분 마취나 하반신 마취 그러다 보니까 고령 환자들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질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현미경보다 화질이 좋아서 저렇게 충분히 감압을 시킬 수도 있고 수술의 어떤 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시경 수술과 현미경 수술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두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이제 경추 즉 목 부위인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현미경 시야에서 저렇게 이제 보였다면 지금 내시경 시야에서는 굉장히 화질이 좋기 때문에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이는 구조물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들을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내시경 수술과 현미경 수술을 통증을 비교를 해봤을 때 되게 이제 퇴원할 때 이런 내시경 수술이 현미경 수술보다는 확실히 통증이 더 적더라. 이런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연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확실히 통증이 의미 있게 좀 줄어드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병증에 있어서도 기존에도 뭐 현미경 수술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이제 좋은 화질과 여러 가지 시야나 그리고 이제 부위를 다 제거를 할 수가 있다 보니 일단 합병증 자체가 현미경보다는 일부분 좀 적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시경과 현미경 수술을 자세히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원장님, 내시경 수술로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요. 젊으신 분이에요. 젊으신 분인데 이제 33세 여성분이신데 1년 전에 이미 딴 곳에서 이제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으셨죠. 받으셔서 이제
우측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셨는데 요추 5번 꼬리뼈 1번 사이에 디스크가 저렇게 이제 탈출이 돼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내시경 수술은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수술을 할 경우는 약간 유착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수술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내시경도 이런 재수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6mm에서 7mm 정도 네. 작은 구멍을 2개를 뚫어서 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CT를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 기존의 어떤 현미경 수술을 재수술했을 때보다는 척추 관절을 거의 뭐 100% 가까이 완전히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환자한테도 빠른 회복이 될 수가 있고, 통증도 그래서 좀 줄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좀 다른 치료 사례도 소개해 주시죠. 네네. 이분도 젊으신 분이에요. 젊으신 분인데 이 5년 전에 이미 수술을 받으셨고요. 다시 저렇게 디스크가 요추 4번, 5번에 터져서 다시 내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최대한 어쨌든 근육이나 인대들을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의 어떤 현미경 수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근육 인대가 일부분은 손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근육 인대들도 많이 보존을 할 수가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저렇게 MRI를 보면 디스크랑 그 감압이 굉장히 좀 잘 돼 있고, 실질적으로 디스크 터져 있던 부위도 깔끔하게 저렇게 제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척추 관절 부위도 거의 그대로 다 보존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방금 살펴본 양방향 내시경술의 네.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양방향은 이제 적응증이 굉장히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포함한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시야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시야로 이제 병변을 구석구석 다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절개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일부분만 이제 구멍을 뚫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의 어떤 신체 부담이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아까 연구에서도 보셨다시피 통증이 굉장히 적고 회복도 굉장히 빠르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혈 수술이라 그래서 거의 피가 안 나거든요. 예, 그래서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 환자도 네. 굉장히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체의 부담이 덜하다 보니까 이 고령자분들에게도 좋은 치료법 같은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이분도 이제 66세 남자인데요. 좌측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8년 전에 수술은 또 한 번 하셨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좌측으로 이제 4번, 5번에 디스크가 터져 있었고, 신경이 이제 많이 누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내시경을 통해서 내시경 수술을 재발된 부위도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디스크가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네. 저렇게 그 우측 사진에서와 같이 이전에 있던 그 손상 부위 그대로 그 부위를 그대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절개 범위가 많이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네네. 이 내시경과 현미경 수술을 조금 추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이렇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손상 범위가 줄어드느냐를 네.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시경이 한 10% 정도가 일부분이 어쩔 수 없이 손상이 된다 그러면 내시경 그거의 한 반 정도, 한 5% 정도가 손상이 된다고 저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이제 저희가 연구를 했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내시경 수술이 좋긴 하지만 현미경 수술도 굉장히 좋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 위치나 방향, 정도에 따라서 의료진과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년뿐만 아니라 20, 30대 환자분들도 좀 부담 없이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목 통증 내시경 수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리에 이어서 이제 목을 조금 보시면요. 이제 노란색 표시와 같이 이제 앞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제 빨간색 표시와 같이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 저렇게 앞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측 엑스레이처럼 이런 이제 기구 삽입을 하는 건데, 이제 내시경을 통하면은 저런 빨간색 방법으로 들어가면 이제 기구 삽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구멍을 일부분은 약간은 이제 내야 되지만 네. 이제 그 손상 범위가 굉장히 적다는 거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한 6에서 한 7mm 정도 구멍을 한 2개 정도 뚫어서 네. 시행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빨리 회복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 목 통증 질환도 내시경 수술로 예후가 좀 좋은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내시경 수술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환자도 빨리 회복하고 좋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 6번, 7번 사이에 저렇게 까만 게 이제 디스크거든요. 네. 저런 디스크가 터져 있을 때 이제 사실 앞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뒤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저런 위치에 있으면은 이제 충분히 뒤쪽에서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멍만 뚫어서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수술 전에 저희가 이렇게 CT를 찍어 보면 디스크 자체가 저렇게 하얗게 일부분이 자라나와 있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우리가 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성 디스크라 그래서 부드러운 디스크도 있고, 이제 경성 디스크라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디스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저렇게 겹쳐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화질이 좋기 때문에 네. 보이는 부위마다 다 깔끔하게 이제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찍은 MRI거든요. 네. 저렇게 빨간색 표시와 같이 이전 구멍보다 더 훨씬 더 크게 넓혀놔서 환자 증상이 굉장히 빨리 호전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환자 이제 일부 차트를 보면 저렇게 오른팔 저렸던 게 이제 싹 사라졌어요. 팔 저린 게 없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을 하셔서 환자분이 또 호전되는 거 보면 또 엄청 뿌듯하실 것 같은데. 그게 제 보람이죠. 네. 네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치료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이분 또 이제 54세 남자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그 팔 안쪽으로 이제 통증하고 저림감이 오셨는데, 이제 이게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팔 안쪽이나 이제 그 우리 그 손가락, 새끼 손가락 쪽으로 저리거나 이럴 경우는 이제 다른 말초신경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제 목에서도 저 아래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 저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보면 경추 7번하고 흉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저렇게 터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경추뼈에서는 제일 낮은 부위인데, 네. 이제 저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저런 CT를 먼저 좀 찍어보면 일부 이제 석회화도 같이 또 돼 있긴 합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저렇게 이제 구멍을 다 넓힐 수가 있죠. 다 제거하고 충분히 이전 구멍보다 훨씬 더 저렇게 크게 넓혀 놓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환자 증상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 환자 회복도 빠르시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도 보면은 팔 어깨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보통 한 수술하고 한 3, 4일째 되면 대부분 퇴원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 사례 보시면 이분도 네. 58세 여자분이신데요. 이분도 이제 요 위치가 이제 오른쪽으로 저렇게 이 디스크가 이제 터져서 이제 눌려 있는데, 저분은 이제 사실 협착증하고 같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치가 저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좁은 부위에 눌려 있으면 사실 통증이 굉장히 심하세요. 예. 그래서 저렇게 많이 심하실 때 이제 또 이런 내시경으로 네. 이렇게 수술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일부 뼈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네.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시경이 이 실질적으로
현미경보다 좋은 장점들이 많지만 다 적응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부위별로 좀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신경이 나가는 좁은 부위에 있으면 이제 가능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 쪽으로 많이 밀고 나와 있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충분하게 그 의료진들하고 상담을 한 이후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목 통증 질환 수술 치료인 내시경과 또 현미경 수술은 어떻게 다른지 자료를 한번 보면서 비교해 주시겠어요? 내시경과 현미경을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40명 환자와 33명 환자를 비교해 봤을 때, 네. 굉장히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이제 일단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입원 기간도 단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출혈량도 거의 감소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 내시경 환자에게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빨리 적응하더라. 네. 이제 그런 연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아까 이제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제 목 통증도 이렇게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보면 이제 수술 직후라든지 아니면 수술 1일째 그리고 퇴원할 때 네. 이럴 때도 보면 다 의미 있게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환자분들이 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점차적으로 재원 기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목 통증 질환이 있을 때의 내시경과 현미경 수술을 할 때의 차이점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 내시경술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런 내시경 수술이 이제 원래는 이제 허리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목까지 많이 확대가 됐고 지금 이제 흉추 등도 좀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에 있어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일단은 이제 화질이 좋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합병증을 많이 좀 줄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 통증, 입원 기간, 출혈, 뭐 수술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근육이나 인대 등을 좀 많이 보존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보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전에 했던 이제 어떤 앞쪽에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한 보통 2, 3개월 또는 이제 인공 디스크를 넣었을 때는 4주 정도지만 이런 이제 내시경 수술을 했을 경우는 보조기 한 2주 정도만 차면 되기 때문에 네. 또 빠른 직장 생활의 복귀도 가능하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내시경 수술의 큰 장점입니다. 장점이나 이제 모든 경우가 다 내시경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척추 의료진과는 꼭 상의를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내시경 수술로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그래서 요 자료를 보시면요. 이게 젊으신 분이에요. 젊으신 네. 분인데, 이제 33세 여성분이신데, 1년 전에 이미, 딴 곳에서 이제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으셨죠. 받으셔서 이제 우측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셨는데, 요추 5번 꼬리뼈 1번 사이에 디스크가 저렇게 이제 탈출이 돼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내시경 수술은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수술을 할 경우는 약간 유착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수술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내시경도 이런 재수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6mm에서 7mm 정도 네. 작은 구멍을 2개를 뚫어서 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CT를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 기존의 어떤 현미경 수술을 재수술했을 때보다는 척추 관절을 거의 뭐 100% 가까이 완전히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환자한테도 빠른 회복이 될 수가 있고 통증도 그래서 좀 줄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좀 다른 치료 사례도 소개해 주시죠. 네네. 이분도 젊으신 분이에요. 젊으신 분인데 이 5년 전에 이미 수술을 받으셨고요. 다시 저렇게 디스크가 요추 4번, 5번에 터져서 다시 내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최대한 어쨌든 근육이나 인대들을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어떤 현미경 수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근육 인대가 일부분은 손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근육 인대들도 많이 보존을 할 수가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저렇게 MRI를 보면 디스크랑 그 감압이 굉장히 좀 잘 돼 있고 실질적으로 디스크 터져 있던 부위도 깔끔하게 저렇게 제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척추 관절 부위도 거의 그대로 다 보존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방금 살펴본 양방향 내시경술의 네.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양방향은 이제 적응증이 굉장히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포함한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시야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시야로 이제 병변을 구석구석 다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절개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일부분만 이제 구멍을 뚫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의 어떤 신체 부담이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아까 연구에서도 보셨다시피 통증이 굉장히 적고 회복도 굉장히 빠르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혈 수술이라 그래서 거의 피가 안 나거든요. 예, 그래서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 환자도 네. 굉장히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체의 부담이 덜하다 보니까 이 고령자분들에게도 좋은 치료법 같은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이분도 이제 66세 남자인데요. 좌측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8년 전에 수술은 또 한 번 하셨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좌측으로 이제 4번, 5번에 디스크가 터져 있었고, 신경이 이제 많이 누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내시경을 통해서 내시경 수술을 재발된 부위도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디스크가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네. 저렇게 그 우측 사진에서와 같이 이전에 있던 그 손상 부위 그대로 그 부위를 그대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절개 범위가 많이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네네. 이 내시경과 현미경 수술을 조금 추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이렇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손상 범위가 줄어드느냐를 네.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시경이 한 10% 정도가 일부분이 어쩔 수 없이 손상이 된다 그러면 내시경 그거의 한 반 정도, 한 5% 정도가 손상이 된다고 저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이제 저희가 연구를 했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내시경 수술이 좋긴 하지만 현미경 수술도 굉장히 좋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 위치나 방향, 정도에 따라서 의료진과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시경 수술을 할 때 부작용이나 신경 쓸 만한 그런 주의사항들이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내시경이 이제 우리가 물을 가지고 이제 시야를 이제 보는 거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거와 관련된 합병증들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은 이렇게 이제 내시경에 숙련된 의사한테 받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혈종이라든지 즉 이제 수술 부위에 피가 차는 그런 혈종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으면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2주 정도는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걷거나 또는 이제 많이 뛰어다닌다거나 무거운 걸 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2주 정도는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특히 이제 장시간 앉아 있는 거, 요거를 제일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근 원장과 함께 척추질환, 내시경으로 치료한다는 주제로 척추질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